평생을 건 믿음의 배신.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씩 모았던 그 돈이 오늘 드디어 내 차례로 돌아올 예정이었지.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 이 돈으로 뭘 할까 수없이 고민했던 날들이 떠올랐어. 딸아이 결혼식 때 부족했던 예단 비용, 손주들 교육비,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내 노후를 위한 작은 미천. 모두 이 돈에 달려 있었어. 개주인 정숙이 언니는 우리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분이었어.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 언니가 운영하는 게에는 25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모두 한두 번씩은 돈을 타갔어. 이번이 내 차례였어. 마지막에서 세 번째.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지. 오전 10시에 정숙이 언니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평소처럼 간단한 다과와 함께 돈을 받고 다음 달 개모임 날짜를 정하는 게 관례였거든. 9시 반쯤 집을 나서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같은 개에 들어있는 미경이었어. 언니, 큰일 났어. 정숙이 언니한테 전화가 안 돼.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 무슨 소리야? 오늘 개모임 날인데. 나도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큰 짐 싸들고 나가는 거 봤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그럴 리가 없어. 정숙이 언니가 왜 그래? 30년을 같이 살아온 사이인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언니, 이거 심상치 않아. 다른 개원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다들 전화가 안 된대. 전화를 끊고 나는 정신없이 집을 나섰어. 정숙이 언니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 달려가다시피 했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의 개원들이 모여 있었어. 모두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 문 열어봤어? 내가 묻자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어.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아.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그때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나오셨어. 뭘 그렇게 찾으세요? 정숙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남자 하나랑 같이 큰 가방 여러 개 싸들고 나가던데. 밤 11시쯤 됐나. 남자요? 무슨 남자요? 글쎄, 처음 보는 사람이던데. 키 크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둘이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경찰을 불렀어. 30분쯤 지나서 경찰 2명이 왔어.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집 안을 확인해 보겠다며 문을 열었어.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 옷장도 서랍도 모든 게 비어 있었어.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였어.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서 어젯밤 10시부터 자정까지의 영상을 확인했어. 11시 10분경 정숙이 언니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역시 짐을 들고 나왔어. 화면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 남자는 내 사위 민준이었어. 우리 딸 수진이의 남편이었어.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손주 하나를 키우고 있는 그 민준이 말이야. 저 남자 아세요? 옆에 있던 미경이가 물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 저을 수가 없었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혹시 정숙 씨 아들인가요? 경찰이 물었어. 정숙이 언니는 독신이었어. 자식도 없었어. 그래서 더 걔를 열심히 운영했던 거였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니에요. 정숙 씨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누구죠? 이 사람 신원 파악이 되어야 추적이 가능한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내 사위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는 순간 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질 게 뻔했으니까. 딸은 민준이를 너무 사랑했어. 사랑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가까웠어. 민준이가 하는 말이면 다 옳다고 생각했어.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이 말했어. 개원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 모두들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거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주저앉았어. 왜 민준이가 정숙이 언니와 함께 있었을까?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어. 전화벨이 울렸어. 딸 수진이었어.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 민준이가 출장 간다고 해서 며칠 엄마 집에서 지내려고. 그래. 언제든 와.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 딸에게 들키면 안 됐어.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아침에 좀 무리해서 그래.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딸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어. 경비실 아저씨께 사정을 말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 혼자서 천천히 화면을 돌려봤어. 확대도 해보고 각도도 바꿔봤어. 하지만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 그 남자는 분명 민준이었어. 걸음걸이, 체형, 모든 게 일치했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어. 증거로 남겨둬야 했어. 그리고 민준이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 먼저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 비서라고 둘러대고 민준 씨 있냐고 물었어. 민준 씨는 오늘 출장 가셨는데요. 일주일 정도 부산 쪽에 계실 거예요. 부산 출장. 딸한테 들은 얘기와 일치했어. 하지만 정말 부산에 있을까? 어젯밤에 정숙이 언니와 함께 도망쳤다면 부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텐데. 나는 민준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 결혼식 때 봤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아무도 민준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 출장 갔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저녁 6시쯤 딸이 손주 은서를 데리고 왔어. 3살배기 은서는 나를 보자마자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왔어.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 엄마,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내가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어. 나는 거실에서 은서와 놀아주면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이 사실을 알면 딸은 어떻게 될까? 민준이를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데. 엄마, 무슨 생각해? 딸이 부엌에서 소리쳤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을 먹으면서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 딸은 민준이 얘기를 했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승진 이야기도 나왔다는 둥.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 밤이 되어 딸과 은서가 잠든 후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 민준이를 찾아야 했어.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 하지만 어떻게 찾지? 경찰에 신고하면 딸에게도 알려질 텐데. 다음 날 아침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는 정숙이 언니의 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혹시 민준이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정숙이 언니가 자주 가던 미용실, 슈퍼마켓, 성당을 돌아다녔어. 성당에서 정숙이 언니와 친하게 지내던 분을 만났어.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 정숙이 얘기요. 그 사람 요즘 이상했어요. 한 6개월 전부터였나. 갑자기 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서. 투자처요? 네, 자세한 건 안 알려줬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서. 그 젊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숙이가 그 사람 때문에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의지할 사람. 민준이가 정숙이 언니에게 접근한 거였어. 계획적으로. 혹시 그 남자가 기혼자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당을 나와 나는 민준이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결혼 전에 딸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렸어. 민준이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왔다고. 그래서 딸이 더 안쓰러워했었지.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나는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갔어. 점심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 민준이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 실례지만 여기 민준 씨 아세요? 민준 씨요? 네, 같은 팀이에요. 근데 왜요? 제가 민준 씨 장모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요. 부산 출장 갔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네요. 민준 씨 출장은 내일부터인데. 네, 내일이요. 네, 오늘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어제도 회사에 있었고요. 거짓말이었어. 민준이는 딸한테 어제부터 출장 간다고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회사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지. 실제로는 정숙이 언니와 함께 도망친 거였어. 혹시 민준 씨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글쎄요, 업무 외에는 별로 안 친해서. 근데 민준 씨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상한데요? 돈 얘기를 자주 해요. 투자, 재테크 그런 거. 그리고 가끔 큰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시계 차고 오고 그래서.
원래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작년까지만 해도 평범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요. 뭔가 돈이 생긴 것 같던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민준이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정숙이 언니와 관련이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봤어.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 하지만 비용이 걱정됐어. 개돈도 날아갔는데. 저녁에 딸이 또 물었어.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루 종일 집에 없었잖아. 응, 친구들 만났어. 오랜만에.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 밤에 딸이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어. 나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 여보, 잘 도착했어. 호텔은 괜찮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 응, 괜찮아.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내일 미팅 있어서.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 나도. 은서한테도 뽀뽀해줘. 전화를 끊고 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그 미소가 너무 안쓰러웠어. 저 미소가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를 맞이했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황을 설명했어. 개돈이 날아간 것, 민준이가 정숙이 언니와 함께 있었던 것, 모든 걸 말했어. 탐정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좀 복잡하네요. 사위분의 행적을 추적해야 하는데 의뢰인분께서는 따님 모르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나 드나요? 일주일 기본 200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고요.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쓰고 착수금을 지불했어. 탐정은 며칠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오늘 집에 갈게. 민준이가 오늘 저녁에 돌아온대. 벌써 일주일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응, 일이 빨리 끝났나 봐. 다행이지 뭐. 그래, 알았어. 민준이가 돌아온다고. 이 상황에서 민준이를 보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 저녁에 딸이 은서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 민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숙이 언니와 함께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사흘이 지났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탐정 사무소로 갔어. 탐정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 민준 씨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기 전과가 있더군요. 10년 전 일입니다. 사기요? 네,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였습니다. 30대 여성 둘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 뒤 잠적했죠.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 민준이가 전과자였다니.
그것도 결혼 사기범이었다니. 따님은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네,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민준 씨가 6개월 전부터 정숙 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상담이라는 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요. 네, 민준 씨가 정숙 씨에게 고수익 투자 상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그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죠.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5천만 원이나요? 네, 정숙 씨가 그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 돈으로 계속 정숙 씨를 조종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개돈까지 손을 대도록 부추긴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 민준이는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야. 정숙이 언니의 돈을, 그리고 개돈까지. 그런데 더 심각한 정보가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 민준 씨가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따님 명의로 된 집에 대해 문의했더군요. 뭐라고요? 아마 따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따님 몰래. 온몸이 얼어붙었어. 딸의 집까지 팔아넘기려 한다니. 그 집은 딸이 결혼 전에 혼자 힘으로 마련한 거였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아파트였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명의자 동의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민준 씨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를 보면 서류 위조도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겁니다. 일단 따님께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하지만 딸에게 어떻게 말하지? 내 남편은 사기꾼이야. 전과자야. 우리 돈을 다 훔쳐서 도망갔어. 그리고 내 집까지 팔려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따님께서도 믿으실 수 있도록. 탐정이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며칠 후 탐정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 민준이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제주도에 있다는 거야. 정숙이 언니와 함께. 제주도에는 별장 하나를 계약했더군요. 한 달 전에 이미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주도요? 네,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어. 민준이가 정숙이 언니와 함께 별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 둘은 웃고 있었어. 마치 연인처럼. 이 두 사람,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인 관계로 보입니다. 6개월 전부터 교제해온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어. 민준이가 정숙이 언니와 연인 관계라니. 그럼 우리 딸은 뭐야? 은서는 뭐란 말이야?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준 씨가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더군요. 일주일 후 출국 예정입니다. 베트남행이에요. 베트남이요? 네, 아마 돈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막아야 해요. 출국을 막아야 해요.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어야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딸이 알게 되잖아요. 어차피 알게 될 일입니다. 빨리 알수록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탐정의 말이 맞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딸에게 말해야 했어.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어. 수진아, 내일 엄마 집으로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일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딸이 왔어. 은서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왔어. 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색이 안 좋아. 앉아봐. 천천히 얘기할게. 딸을 소파에 앉히고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 개돈이 날아간 일, CCTV에서 민준이를 본 일, 탐정을 고용한 일, 민준이의 과거, 정숙이 언니와의 관계, 모든 걸 말했어.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 손이 떨리고 있었어. 거짓말이죠. 엄마가 잘못 본 거죠. 수진아,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기록도 있어.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줬어. 딸은 서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 일주일 후에 베트남으로 도망갈 계획이야. 내 집은요? 내 집도 팔려고 한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다고 해. 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 민준이와 정숙이 언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어. 이틀 후 민준이와 정숙이 언니가 제주도에서 체포됐어. 두 사람은 별장에서 함께 있었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 경찰 조사 결과 민준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게 밝혀졌어. 딸과 결혼하기 전부터 딸의 재산 상황을 조사했고, 결혼 후에는 정숙이 언니를 노렸던 거야. 정숙이 언니가 걔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뒤 걔돈을 가로채도록 부추긴 거였어. 정숙이 언니도 처음에는 피해자였어. 민준이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날렸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걔돈에 손을 댄 거였어. 하지만 나중에는 민준이와 공범이 되어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어. 민준이는 딸 명의의 집도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이었어.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만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야. 만약 일주일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딸의 집까지 날아갔을 거야. 재판이 시작됐어. 민준이는 사기와 횡령,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 정숙이 언니는 횡령과 사기방조로 기소됐어. 법정에서 민준이를 봤어.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 딸은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 판결이 나왔어. 민준이는 징역 7년, 정숙이 언니는 징역 5년이었어. 개원들에게 돌려줄 돈은 민준이와 정숙이 언니의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 배상하기로 했어. 하지만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 딸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 민준이는 재판 중이었지만 이혼에는 동의했어. 어차피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 은서의 양육권은 당연히 딸이 가져갔어. 민준이는 면접권도 포기했어. 딸은
은서에게 아빠가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만 얘기했어. 아직 3살인 은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났어. 딸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지만 은서 때문에라도 힘을 내야 한다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 개원들도 조금씩 돈을 돌려받기 시작했어. 전액은 아니었지만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었어. 민준이와 정숙이 언니가 숨겨둔 돈과 재산을 찾아냈거든. 나는 딸과 은서를 더욱 챙기기 시작했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딸의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은서를 돌봐줬어. 딸은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딸이 말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민준이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나 봐.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가 나쁜 놈이었던 거지.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어.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 1년이 지났어. 딸은 많이 회복했어.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어. 은서도 잘 자라고 있었어. 4살이 된 은서는 이제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 할머니와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 개원들과는 다시 모임을 만들었어. 이번에는 개가 아니라 그냥 친목 모임이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됐어. 정숙이 언니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어.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어. 면회를 신청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어. 우리 모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민준이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 7년을 채워야 했어. 출소하면 또 다른 사기를 칠까 두려웠지만 딸은 이미 그 사람과 완전히 결별했으니 상관없다고 했어. 어느 날 딸이 새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 동료 중 한 명이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나는 딸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하지만 딸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며 웃었어. 엄마,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갈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는 제일 중요해. 은서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 가끔 아빠 얘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빠는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실은 아니었지만 은서가 자라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말하기로 했어. 진실은 나중에 알아도 늦지 않으니까. 2년이 지났어. 많은 게 변했어. 딸은 새로운 남자친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결혼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사귀고 있었어. 개원들 중 몇몇은 돈을 거의 다 돌려받았어. 나도 2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어. 3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 정숙이 언니는 3년 만에 가석방 됐어. 모범수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였어. 출소한 후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어.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민준이는 아직 복역 중이었어.
딸은 민준이에게서 오는 편지를 모두 거부했어.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어.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어느 토요일 딸과 은서,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가 함께 우리 집에 왔어. 남자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은서를 예뻐하고 딸을 존중했어. 엄마, 우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정말 축하한다. 엄마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엄마가 잘 봐주셔야 해요. 물론이지.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은서는 어떻게 생각해? 은서는 좋아해요. 새 아빠가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은서가 남자친구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은서야, 새 아빠 좋아? 네, 좋아요.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앞으로도 잘 지내렴. 남자친구가 내게 인사를 했어. 어머니, 수진이와 은서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딸 부탁해요.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어. 지난 3년간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어. 은서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엄마 옆에 섰어. 새 아빠는 은서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어. 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 민준이와 결혼했을 때와는 다른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미소였어.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할 때 딸이 내게 다가왔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그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집까지 날아갔을 거고 은서까지 위험했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딸이 나를 꼭 안았어. 그 품에서 나도 눈물이 났어. 기쁨의 눈물이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 남편의 집이었는데 넓고 좋았어. 은서도 자기 방을 갖게 되어 좋아했어. 나는 가끔 새 집에 놀러 갔어. 딸의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 새 사위는 은서를 친딸처럼 대했고 딸도 편안한 표정이었어. 어느 날 민준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7년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거였어. 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딸이 먼저 알고 있었어. 엄마, 민준이 출소했대요. 알고 있구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혹시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안 올 거예요. 경고했거든요.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딸은 강해져 있었어. 더 이상 옛날의 약한 딸이 아니었어. 민준이는 출소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 다시는 서울에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을 거야. 세월이 흘러 은서는 초등학생이 됐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 새 아빠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고 민준이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 어느 날 은서가 물었어. 할머니, 제 진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딸이 대신 대답했어. 은서야, 진짜 아빠는 지금 아빠야. 널 사랑하고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아빠란다. 그럼 낳아주신 아빠는요? 그분은 먼 곳에 계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가족이야.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어린 나이지만 뭔가 이해한 것 같았어. 그날 밤 딸이 내게 말했어.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일도 다 잊었어요. 정말 다 잊었어? 완전히는 아니에요. 가끔 생각나죠.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엄마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나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어. 그래도 엄마는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야. 감사해요, 엄마. 계모임 친구들도 이제는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어. 가끔 모임에서 그때 얘기가 나오면 한숨을 쉬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는 않았어.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줬어. 5년이 지났어. 딸에게 둘째가 생겼어. 아들이었어. 은서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아했어. 새 사위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어. 나는 이제 60을 넘겼어. 건강은 괜찮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 그래도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았어.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 은서는 이제 10살이 됐고 동생은 5살이었어. 두 아이는 사이좋게 놀고 있었고 딸과 사위는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봤어.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딸이 갑자기 말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그때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쩌면 은서와 나 둘 다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힘을 낸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나도 울컥했지만 참았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자.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개돈이 날아갔을 때의 충격, 민준이를 CCTV에서 봤을 때의 경악,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을 때의 고통. 모든 게 어제일 같았어.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어. 딸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은서는 건강하게 자랐고, 새로운 손주도 생겼어. 개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켜냈어. 딸의 미래와 손주들의 안전을 지켜낸 거야.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 저 별들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나길 바랐어. 더 이상 아픈 일은 없길, 딸과 손주들이 계속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했어. 30년 동안 모은 계도는 날아갔지만 그 대가로 얻은 교훈은 컸어.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힘든 결정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딸도 많은 걸 배웠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마지막으로 계모임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 다시는 큰 돈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기로. 각자 은행에 저축하고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며 살기로. 그래도 그때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똑똑해진 거 아니겠어요? 미경이가 말했어. 모두들 쓴웃음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비싼 수업료 낸 셈이지.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어.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 엄마, 사랑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은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마음이 따뜻해졌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 곧 딸과 손주들이 올 거니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30년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 사위가 사기꾼일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 딸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더 강해졌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 초인종이 울렸어. 딸과 은서가 왔어. 은서가 뛰어와 안겼어. 할머니, 우리 은서 왔구나.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불고기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딸이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어.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 은서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어. 밥을 먹으면서 은서가 학교 얘기를 했어. 친구들 얘기, 선생님 얘기. 딸은 회사 얘기를 했어. 새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다고.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나, 좋지. 건강하고 너희들 보고 있으니까.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지. 저도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서가 다가왔어. 할머니, 나 할머니 진짜 좋아. 할머니도 은서 진짜 좋아. 할머니는 우리를 지켜주는 슈퍼히어로 같아.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은서는 모를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지켰는지. 하지만 그걸 알 필요는 없어. 그저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슈퍼히어로라니.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 은서가 나를 꼭 안았어. 그 작은 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 딸과 은서가 돌아간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정말 긴 시간이었어. 30년을 모은 돈이 날아가고 딸의 결혼이 파탄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민준이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정숙이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거야. 눈을 감았어.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딸은 출근할 거고, 은서는 학교에 갈 거고,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어. 여보, 당신 없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 우리 딸도 잘 키웠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평화로운 잠이었어. 더 이상 악몽은 없었어. 이제는 좋은 꿈만 꿀 거야. 딸과 손주들의 밝은 미래를 꿈꿀 거야.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 고통의 끝에서 찾은 행복의 시작.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어.